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사이먼입니다. 지금까지 관사, 어와 언, 더, 그리고 명사에 관한 내용을 총 7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상들을 한 개의 영상으로 편집해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베티 에이자의 영법 교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관사인 어나 언 그리고 정관사 더를 자세히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정관사 어나 언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어나 언은 정해져 있지 않는 하나의 라는 의미인데 I have a pencil. 나는 하나의 펜슬을 가지고 있다. 그 펜슬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는 하나의 펜슬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름을 부정관사라고 부르죠. 다음은 부정관사가 종류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A dog is an animal. 여기서 dog는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개라는 종류라는 걸 나타내는데, 즉 개라는 종류는 동물이다. 즉 어떤 개든지 관계없이 개들을 한 가지 종류로 생각해서 개는 동물이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만 위치할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나누는데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단수 명사, 즉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명사 앞에만 위치할 수 있죠. pencil, dog. 펜슬이나 도구는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다 단수죠. pencil, dog. 다음은 어떤 단어에는 어를 사용하고 어떤 단어에는 언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단어가 모음 발음으로 시작할 경우 이때 언을 사용하는데 영어에서 관사에 관련된 모음 발음은 아, 에, 이, 오, 우, 어 이 6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partment. apartment는 아 발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an apartment가 되고 orange. orange도 오 발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on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단어가 모음 U로 시작하지만은 이것의 발음이 U 발음일 경우에는 on 대신에 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university. university는 철자 U로 시작하죠. 그런데 발음이 U 발음이니까 on 대신에 어를 사용했고 umbrella. umbrella도 모음 U로 시작하지만은 발음이 U 발음이 아니라 umbrella, 어 발음이죠. 그래서 on을 사용한 것입니다. 단어의 첫 글자가 묵음일 경우, 즉 첫 글자가 발음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를 갖고 따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hour. h의 발음이 없죠. 따라서 다음에 있는 글자 o를 가지고 따지니까 o의 발음이 모음일이죠. 그래서 대신에 on을 사용을 했고 honest. h가 묵음이고 오 발음이니까 on을 사용했고 반면에 호텔. 이때는 h가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어를 사용을 했고 holiday. h 발음이 되니까 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관사가 명사를 표현할 때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가 정해지지 않는 명사를 표현할 때 I have a dog. 이때 dog는 한 마리의 개죠. 즉 특정한 개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 마리의 개라는 얘기죠. 이 부분 앞에서 부정관사에서 설명을 했죠. 두 번째는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를 표현할 때 A dog is an animal. 이때 A dog는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개 전체 종류를 나타낸다고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세 번째는 정해진 명사를 표현할 텐데요. 이때 더를 사용하는데 더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더는 특정한 그것을 의미하죠. Look at the pencil. 그 펜슬을 봐라. 그 펜슬은 그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를 안 쓰고 더를 썼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차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해지지 않는 명사를 표현할 텐데요. 정해지지 않는 명사는 쓸 수 있는 명사와 쓸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지는데, 먼저 쓸 수 있는 명사. I saw a dog in my backyard. 나는 나의 뒷마당에서 하나의 개를 보았다. 그래서 도구는 단수이면서 하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도구가 셀 수 있으니까. 다음은 복수로서 I bought some apples yesterday. 난 어제 약간의 사과를 샀다. 애플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some apples, 약간의 사과인데요. 그래서 some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사과를 의미하고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은 의미의 사과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some을 없이 I bought apples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은 나는 어제 사과들을 샀다. 물론 한국말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애플의 정확한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에 some이 있는 문장보다는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some처럼 영어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several, 여러 개, a lot of, 많은, a few, 적은, 이런 수식어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He drank some coffee. 그는 약간의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앞에 some을 붙였는데요. 커피가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약간의 커피를 할 때 우리가 some 커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some과 비슷한 수식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lot of, 많은, little, 적은, 이런 말들이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은 종류 전체를 나타낼 텐데요. 종류 전체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지는데 먼저 셀 수 있는 명사 A dog makes a good pet. 개는 좋은 애완동물이다. 여기서 dog는 개라는 종류를 나타내겠죠. 다음 문장은 복수 형태로 바꾼 건데요. Dogs makes good pets. 즉 dog가 도구수를 바꿨고 pet가 패치로 바뀌었죠. 근데 이 두 문장은 실제적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는 단수로 사용하든 복수로 사용하든 문장의 의미는 서로 같습니다. 다음은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Fruit is good for you. 과일은 당신에게 좋다. 영어에서 fruit은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는데요. fruit은 어느 과일이든지 관계없이 과일이라는 종류 전체를 나타내죠. I like music. 뮤직도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죠. 뮤직도 어느 음악인지 관계없이 뮤직 종류 전체, 음악 종류 전체를 나타내죠. 이와 같이 플루트나 뮤직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고 그리고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는 이런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형을 만들 수도 없고요. 세 번째로는 정해진 명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더를 사용하죠. 아시다시피 더는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는 명사 앞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정해진 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셀 수 있는 명사 He is in the kitchen. 그는 키친에 있다. 여기서 kitchen은 단수 명사로 사용이 됐죠. Please bring the apples in the bowl. 여기서 apples는 복수 형태로 사용됐고 그리고 이런 복수 명사 앞에서도 더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셀 수 없는 명사 Thank you for the fruits. 이 fruit은 앞에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설명을 했죠.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더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페이지에서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fruit을 사용을 했는데
그럴 경우 플루이드 앞에 관사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정해진 명사를 표현할 때는 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상황에 맞게 관사들을 비교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작문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관사 더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관사를 비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정관사 더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물건을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서로 알고 있는 것에는 정관사 더를 붙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look at the pencil. 그 펜슬을 보아라. 이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과 내가 그 연필을 알고 있다면은 펜슬이 아니라 더 펜슬. 다시 얘기하면은 그 연필 이게 되겠죠. 이와 같이 더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먼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말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I had a banana and an apple. I gave him the banana. 나는 하나의 바나나와 하나의 애플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그 바나나를 그에게 줬다. 여기서는 앞에 문장에서는 하나의 바나나와 하나의 애플이기 때문에 어와 언을 붙였죠. 그런데 뒤에 문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바나나를 그에게 줬으니까 다른 바나나가 아니라 그 바나나가 되겠죠. 다음은 대화자끼리 서로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Please pass me the salt. 그 소금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식탁 위에 소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상대방과 내가 그 소금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겠죠. 그때 대화자끼리 미리 알고 있으니까 salt 앞에 더를 붙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앞에 명사를 수식할 텐데요. The apple that I bought yesterday is delicious. 내가 어제 산 그 애플은 맛있다. 이 문장에서는 that I bought yesterday가 앞에 애플을 꾸미죠. 그래서 이 애플은 다른 애플이 아니라 내가 어제 산 애플이 되니까 애플 앞에 그 애플 형식으로 더를 붙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제는 The apples on the table are big.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애플들은 크다. 여기서 일반 애플들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애플들이니까 뒤에서 수식하니까 더를 붙이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중요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지는데 정관사 더는 모든 명사 앞에 위치시킬 수가 있죠. 먼저 셀 수 있는 명사 He's in the kitchen. 그는 그 키친 안에 있다. 여기서 키친은 셀 수 있으면서 단순 명사가 되겠죠. Please bring the apples in the bowl. 그 그릇 안에 있는 애플들을 가져다 주세요. 여기서 apples는 셀 수 있으면서 복수 명사가 되겠죠. 다음은 셀 수 없는 명사 Thank you for the fruit. 영어에서 flute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더를 위치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부정관사 어나 어는 항상 셀 수 있는 단순 명사 앞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 saw a dog in my backyard. 그래서 도구는 셀 수 있으면서 단순 명사가 되겠죠. 한 마리의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a dog makes a good pet. 여기서 도구는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개 종류 전체를 뜻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는 좋은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정관사 더는 이 세상에서 한 개만 존재하는 것 앞에 붙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최상급, 서수, very, only, same 이런 단어들 앞에는 더를 붙이는데
He's the best student in this class. 그는 이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학생이다. 이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학생은 딱 한 명이죠. 그래서 best 앞에는 더를 붙이는데요. 참고적으로 the best는 최상급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e was the first student to finish the work. 그는 그 일을 끝낸 첫 번째 학생이었다. 첫 번째 학생도 딱 한 명이죠. 그래서 first 앞에는 더를 붙이고요. He is the only person who can solve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 딱 한 명이죠. 그래서 only 앞에도 더를 붙이고 We eat at the same restaurant every week. 우리는 매주 같은 식당에서 먹는다. 영어에서 same 앞에도 항상 더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데요. The sun, the moon, the sky, the sea, the ground, the universe. 여기서 universe는 우주가 되겠죠. 이런 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데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sun 앞에 더 Some plants grow in the ground. 일부 식물들은 땅 속에서 자란다. 여기서도 ground니까 앞에 더를 붙이고요. 다음은 더 플러스 형용사 해서 무슨 사람들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면은 the rich 하면은 이것은 rich people하고 같은데 일반적으로 부자 사람들 이런 것을 뜻합니다. 비록 앞에 rich 앞에 더가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rich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자 사람들을 뜻하죠. 비슷한 예로 the old 나이 들은 사람들, the sick 아픈 사람들, the young 젊은 사람들, the disabled 장애인들, the injured 부상당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 사람들은 항상 해피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더를 국적 의미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무슨 나라 사람들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국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끝에 sh나 ch나 es로 끝나는 형용사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the French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프렌치 자체는 프랑스의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런 여기서 보면 ch로 끝나고 그리고 프랑스의 이런 형용사가 되죠. 나라의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니까 앞에 더를 붙여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the English, 영국 사람들, the Japanese, 일본 사람들, the Chinese, 중국 사람들, the Spanish, 스페인 사람들. 자, 다음은 악기명 앞에도 더를 붙일 수 있는데요. Do you play the guitar? 기타 앞에 더를 붙였죠. 자, 다음은 더 플러스 성 플러스 s인데요. 그러면은 무슨 성을 가진 가족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복수 취급을 하고 Thirties live in the same area. 이시성을 가진 가족, 그 가족들은 같은 에어리아에 산다. 네, 가족 구성원들 합친 걸 얘기하겠죠. 다음은 산 이름 앞에 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끝에 s를 붙일 때 그러니까 산들이 모였으니까 산맥이 되겠죠. The Rockies, 로키 산맥, The Alps, 알프스 산맥 다 끝에 s로 붙였죠. 다음에는 Kingdom, State처럼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구성된 걸 얘기할 때 왕국, 킹덤, 그리고 states 하면 주들이 모인 거. 자, 예를 들면은 the United Kingdom 영국을 얘기하겠죠. the United States 미국을 얘기하고 미국 여러 스테이트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됐죠. 자, 오늘은 정관사 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정관사 더를
생략할 때, 어떨 때 생략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관사 더를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관사 더를 언제 생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chool, university, college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부겠죠. 이와 같이 이런 단어가 공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I go to school at 7 a.m. 나는 오전 7시에 학교에 간다. 이 문장은 평상시에 내가 공부하기 위해 7시에 학교에 간다는 의미죠. 이와 같이 school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school 앞에 관사 더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I go to the school to see my son's teacher. 이 문장은 school 앞에 더를 붙였는데요. 나는 내 아들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학교에 간다는 뜻이겠죠? 내가 공부할 목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 건물에 간다는 의미죠. 따라서 더를 붙입니다. 자, 다음은 There is a school in my neighborhood. 나의 이웃에 하나의 학교가 있다. 이 문장은 단순히 학교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school 앞에 관사 어를 붙이면 되겠죠. 비슷한 개념으로 I go to university. 나는 대학에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university 앞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Tomorrow I will go to the university to meet my friend. 내일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학에 간다. 친구를 만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 건물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더를 붙이면 되겠죠. 처치도 스쿨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처치의 본래 의미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사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기도하러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기 때문에 처치 앞에 더를 붙이지 않죠. He went to the church to see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를 보기 위해 교회에 갔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더를 붙였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식사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데요.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식사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I have a breakfast in the morning.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 않았죠. Yesterday I had a special breakfast at the hotel. 어제 나는 호텔에서 특별한 아침을 먹었어. 매일매일 먹는 아침이 아니라 어쩌다 호텔에서 먹는 특별한 하나의 아침이니까 breakfast, 하나의 아침으로 표현했죠. Did you eat lunch? 매일매일 먹는 점심이니까 더를 생략했죠. I usually have dinner around 7 p.m. 습관적으로 저녁 7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를 생략했죠. bed가 습관적으로 자러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면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나는 오늘 밤 일찍 자겠다. 습관적으로 자러 간다는 의미니까 bed 앞에 더를 안 붙였죠. You can sit on the bed. 당신은 침대에 앉을 수 있다. 침대에 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앉기 위해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bed 앞에 더를 붙였죠. work가 매일매일 일하러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면은 더를 안 붙이는데요. I wanna go to work. 이 문장은 일하러 가고 싶다는 의미니까 work 앞에 더를 안 붙입니다. I will go to the work this evening. 나는 오늘 저녁 그 일터로 가겠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터로 간다는 의미니까 더를 붙였죠. I am at work. at work는 일하는 중, 근무하는 중이라는 뜻이니까 더를 안 붙였죠. When do you start work?
When do you finish work? 언제 일을 시작하죠? 언제 일을 끝내죠? 여기서 work는 매일매일 하는 일을 뜻하니까 더를 안 붙였죠. TV 혹은 텔레비전의 뜻이 TV를 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면은 더를 붙이지 않는데요. I will watch TV. 나는 TV를 볼 것이다. TV를 시청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니까 더를 안 붙였죠. I have to move the TV. 나는 그 TV를 옮겨야 한다. 여기서 TV는 TV set, 즉 다시 얘기하면은 TV 수상기 자체를 나타내죠. 따라서 더를 붙여야겠죠. 다음은 home인데요. Let's go home. home이 명사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집으로 라는 뜻입니다. I didn't come home until 9 p.m. 나는 오후 9시까지 집으로 올 수 없다. 여기서도 home은 집으로 라는 의미로 부사적으로 사용이 됐죠. I will be at home tonight. at home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home 앞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도 더를 붙이지 않는데요. 먼저 대륙, 국가, 주, 도시 이름 앞에 더 안 붙이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이름이죠. 코리아, 프랑스 국가 이름이죠. 서울, 뉴욕 도시 이름이죠. 다음에는 도로, 공항, 대학, 공원, 호수 이름 앞에도 안 붙이고요. 피프스 애비뉴 5번가 케네디 에어포트 케네디 공항, 버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대학, 하이드 파크 하이드 공원. 다음에는 호칭 앞에도 덜 안 붙이죠. 미스터리, 닥터리. 다음에는 운동 경기 I wanna play tennis. 테니스 운동 경기 이름 앞에 더 안 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사 더를 언제 생략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셀 수 있는 명사 count nouns, 셀 수 없는 명사 non count nouns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셀 수 있는 명사 count noun과 셀 수 없는 명사 non count nou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사과는 사과 1개, 사과 2개처럼 셀 수 있으니까 사과와 같은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로 나눠지죠. 단수 명사는 그 명사가 1개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자 1개면은 a chair 혹은 one chair. 그리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의자라면은 그 의자니까 the chair. 복수 명사는 명사 다음에 s 혹은 es를 붙이죠. 여러 개 의자일 때는 chairs, two chairs. 혹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그 의자들이라면은 the chairs. 또 some chairs, 여러 개 의자, a lot of chairs, 많은 의자, many chairs, 역시 많은 의자, a few chairs, 약간의 의자. 이와 같은 표현법도 가능하겠죠.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 water는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당연히 셀 수가 없고 그래서 물 1개, 물 2개 같은 표현법도 없겠죠. 이런 명사들은 단수와 복수 형태가 당연히 없겠고 그리고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사용을 못하겠죠. 그런데 더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상대방도 알고 있는 그 물이라면은 더 워러처럼 표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약간의 워러는 some water, 많은 워러는 a lot of water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some과 a lot of 같은 수식어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모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much water, 많은 물, a little water, 약간의 물. 이런 much와 a little은 오로지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명사들이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명사들인데요. 당연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셀 수가 없겠죠. 참고로 이런 명사들을 추산명사라고 부르는데요.
beauty, 아름다움, fun, 재미, health, 건강, ignorance, 무지, luck, 행운, courage, 용기, help, 도움, kindness, 친절, time, 시간. 이런 단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오로지 생각하고 느낄 수만 있는 단어들이죠. 자, 예문을 보시면은 I had fun at the party. 나는 파티에서 재밌었다.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런 문장에서 fun, health, help 단어들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이니까 당연히 관사, 어나 on을 사용하지 않았죠. 자, 다음은 액체, 덩어리, 기체, 곡물, 가루 이런 것으로 구성된 명사들인데요. 먼저 액체, 커피, soup, milk, tea, oil, wat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액체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쉽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쓸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컵이나 잔을 이용하면은 a cup of water, 물 한 잔, two cups of water, 물 두 잔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컵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컵 두 개는 two cups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덩어리로 구성된 것들인데요. bread, meat, gold, silver, paper 등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빵 한 개, 빵 두 개는 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빵을 셀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빵을 셀 수가 없습니다. 빵은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덩어리는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크기까지가 빵 한 개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덩어리 크기에 관계없이 덩어리 개수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two loaves of bread, 빵 두 덩어리 이처럼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loaf는 덩어리란 뜻이고 복수는 loaves죠. meat는 빵처럼 덩어리로 되어 있죠. 이 종이 페이퍼는 한국어로는 한 장, 두 장 셀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종이가 여러 가지 크기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크기까지가 종이 한 장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조각의 개수로 종이를 셀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 two pieces of paper, 종이 두 조각. 기체도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셀 수가 없는데요. air, 공기, pollution, 오염, smoke, oxygen, 산소, 곡물, 가루 이런 것들도 너무 작아서 셀 수가 없겠죠. rice, 쌀, corn, 옥수수, dirt, 먼지, salt, 소금, hair, 머리 혹은 머리카락. rice는 a bowl of rice, 쌀 한 그릇, salt는 a bag of salt, 소금 한 봉지. 이와 같이 볼이나 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종류를 합친 것인데요. letter, 편지, 포스트카드, 엽서, 빌, 고지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우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메일은 각각의 우편물이 아니라 우편물 전체 종류를 뜻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레터, 포스트카드, 빌 이런 것들은 각각의 우편물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되고 비슷한 예로 fruit은 과일보다는 과일 전체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는데 애플, 바나나, 오렌지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죠.
furniture는 가구 전체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furniture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chair, table, bed, desk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주어리, 이 보석류도 셀 수 없는 명사인데 ring, 반지, bracelet, 팔찌, necklace, 목걸이는 모두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 I got some mail today. 여기서 메일은 셀 수 없는 명사. I wrote a letter to my parents. 여기서 letter는 셀 수 있는 명사죠. She's wearing some jewelry today. 그녀는 약간의 보석을 거치고 있다. 여기서 jewelry는 셀 수 없는 명사. She's wearing a ring on her left hand. 그는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다. ring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죠. 자연현상에 관련된 단어들도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weather, 날씨, fog, 안개, heat, 열, rain, 비, snow, 눈, light, 빛, 이런 것들도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시베리아 has very cold weather. 시베리아는 매우 추운 날씨를 가진다. 그래서 weather, 셀 수 없는 명사죠. There is some snow on the ground. 땅 위에 약간의 눈이 있다. 다음은 언어, 과목, 스포츠 종목, 활동, 이런 쪽에 관련된 단어도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English, Science, Soccer, Studying, Swimming 모두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의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될 때 뜻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어떤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혹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의미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표가 보이시죠? 이 표의 왼쪽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오른쪽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피, 워터, 티와 같은 액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설명을 했죠. 셀 수 없을 때는 액체를 뜻하는데요. I like tea better than coffee. 여기서 커피와 티는 액체니까 셀 수 없는 명사죠. 근데 커피가 제품이 되어서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을 의미할 때는 one coffee, two coffees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커피가 액체라는 재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제품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커피 제품으로 표현할 때는 커피가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데서 캐셔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one coffee 혹은 two coffees please라고 주문을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는 실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glass는 셀 수 없을 때는 유리를 뜻하는데요. 유리라는 재료를 의미하니까 셀 수가 없는 명사가 되죠. Windows are made of glass. 유리창은 유리로 만들어진다. 셀 수 있을 때는 유리잔을 의미하는데요. 유리잔은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이런 유리잔은 셀 수가 있겠죠. I drank a glass of water. 여기서 a glass of water는 한 잔의 물을 뜻하죠. light는 셀 수 없을 때는 빛을 뜻하는데요. The lamp provides enough light. 그 램프는 충분한 빛을 제공을 한다. 셀 수 있을 때는 전구, 전등 그런 걸 뜻하는데요. 전구는 셀 수가 있겠죠. Please turn off the light. 그 전구를 꺼주세요. work는 셀 수 없을 때는 일, 업무를 뜻하는데요. I have some work to do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약간의 할 일이 있다. 셀 수 있을 때는 작품을 의미하는데요. These are the great works of Picasso. 이것들은 피카소의 위대한 작품들이다. Smoke는 셀 수 없을 때는 연기를 뜻하는데요. Smoke from fire is not good for health. 화재 연기는 건강에 안 좋다. 셀 수 있을 때는 담배 피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He went outside for a smoke. 그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youth는 셀 수 없을 때는 젊은 시절을 뜻하는데요. He spent his youth in Seoul. 그는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셀 수 있을 때는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A youth was walking on the road. 젊은 사람이 도로에서 걷고 있었다. paper는 셀 수 없을 때는 종이를 뜻하는데요. The box was made of paper. 그 박스는 종이로 만들어졌다. 셀 수 있을 때는 보고서, 논문을 뜻하는데요. I have to write a paper tonight. 나는 오늘 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셀 수 있을 때는 신문, newspaper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What did you read in the paper? 그 신문에서 무엇을 읽었니? room은 셀 수 없을 때는 빈 공간을 뜻하는데요. There is enough room in the car. 그 차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room은 셀 수 있을 때는 방, 객실을 뜻하는데요. The house has 3 rooms. 그 집은 3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hair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머리 혹은 머리카락을 뜻하는데요. He has brown hair. 그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셀 수 있을 때는 가발을 의미하는데요. There is a hair in my pocket. 나의 주머니 안에 가발이 있다. iron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쇠 혹은 철을 뜻하는데요. Iron is a metal. 쇠는 금속이다. 셀 수 있을 때는 다리미를 의미하는데요. I press my shirt with an iron. 나는 나의 셔츠를 다리미로 눌렀다. chicken은 셀 수 없는 명사로 닭고기를 뜻하는데요. 닭고기도 고기 미트처럼 일정한 크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셀 수가 없죠. I ate some chicken. 난 약간의 닭고기를 먹었다. 셀 수 있을 때는 닭을 의미하는데요. 닭고기가 아니라 양계장에 있는 닭을 의미하니까 닭 한 마리, 닭 두 마리 셀 수가 있겠죠. I'm looking at the chicken in the backyard. 나는 뒷마당에 있는 닭을 보고 있다.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시간의 뜻을 가지고 있죠. How much time do you need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내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셀 수 있을 때는 몇 번이라는 그런 횟수를 나타내는데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Korea? 당신은 한국에 몇 번 가봤습니까? experience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지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I haven't had much experience with a computer. 나는 컴퓨터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셀 수 있을 때는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Many experiences happened to me on the trip. 그 여행 중에 많은 경험이 내게 발생했다. 보통 셀 수 있는 명사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도 경험 1개, 경험 2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혹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수와 양이 많다, 적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전체 4가지인데요. many, much, a lot of, lots of, a few, a little, few, little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many와 much인데요. many와 much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할 때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many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만 올 수 있는데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much는 many와 뜻이 같지만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만 올 수 있고 이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 형태가 되죠.
There are many cars on the road. 여기서 car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 형태가 되고 many를 사용을 했죠. I don't have much money today. 여기서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uch와 함께 사용이 됐죠. 셀 수 있는 명사인지 혹은 셀 수 없는 명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 lot of, lots of, plenty of인데요. 이 세 가지 다 모두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는 모두 셀 수 있는 복수명사나 혹은 셀 수 없는 명사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lot of people, lots of people, plenty of people. 여기서 people은 셀 수 있는 복수명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셀 수 있는 복수명사에 적용한 예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I met a lot of people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뜻이죠. A lot of people were invited to the party.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초대되었다. 여기서는 people이 주어이면서 복수니까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가 되겠죠. 다음은 a lot of time, lots of time, plenty of time. time은 모두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셀 수 없는 명사에 사용되었죠. I spent a lot of time in the mall. 나는 그 몰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A lot of time was wasted.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다. 여기서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이면서 주어니까 time이 단수로 취급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were가 아니라 was가 되겠죠. a lot of에서 of를 생략하고 a lot만 사용을 하면은 뜻은 비슷하죠. 대단히, 아주 많이. 그런데 문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a lot of는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a lot은 단순히 부사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예문을 보시면은 Thanks a lot.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a lot은 부사로 대단히라는 의미가 되죠. Yesterday I studied a lot in the library. 어제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여기서 a lot은 부사로 많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앞에서 many와 much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much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uch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긍정문에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much라는 단어가 자체적으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긍정문이 아니라 오로지 부정문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I don't need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이 필요 없어. 이 문장 전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진 much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다음 문장은 I need much money.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게 보이지만은 올바른 문장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뜻이 긍정이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진 much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much와 비슷한 a lot of나 a lots of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은 I need a lot of money처럼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은 How much money do you need?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 문장은 의문문이니까 much가 사용 가능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much를 긍정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때 too much 혹은 so much 표현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 I don't have time. I have too much homework.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숙제가 너무 많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인데요.
숙제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문장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문장이 긍정문이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니까 much가 사용 가능한 거죠. 반면에 many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a few와 a little, 그리고 few와 littl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 few와 a little. a few와 a little은 약간이라는 뜻으로 긍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a few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와 함께 사용되지만은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사용됩니다. She has already made a few friends. 그녀는 이미 약간의 친구를 만들었어. 친구 friends가 쓸 수 있으면서 복수명사이니까 a few를 사용했죠. I made a little money this month. 나는 이번 달 약간의 돈을 벌었어.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a little를 사용됐죠. 다음은 few와 little인데요. a few와 a little에서 a를 없애면 few와 little이 되는데,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a few와 a little은 약간이라는 뜻으로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few와 little은 거의 없는 뜻으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ew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지만은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사용되죠. He made a few mistakes in his work. 그는 그의 업무에서 거의 잘못을 만들지 않았다. 여기서 mistake는 셀 수 있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few를 사용했죠. We had a little sunshine this summer. 우리는 이번 여름에 거의 햇빛을 보지 못했어. sunshine은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little이 사용됐죠. 자, 오늘은 수량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올바르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all, every, eac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해석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할 때 주의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설명할 거고요. all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두 혹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ll은 쓸 수 있는 명사 혹은 쓸 수 없는 명사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쓸 수 있는 명사. all은 복수의 뜻을 지니니까 항상 쓸 수 있는 복수명사 그리고 복수 형태의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ll students need to complete the homework. 모든 학생은 그 숙제를 끝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문장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이 그 숙제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students는 쓸 수 있는 명사로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동사는 복수 형태니까 need의 동사 원형으로 표현이 됐죠. 다음은 쓸 수 없는 명사인데요. 영어에서 쓸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순 명사로 표현되죠. 따라서 올 다음에 쓸 수 없는 명사가 올 경우에는 단순 명사와 단수 형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All information is true. 모든 정보는 진실이다. 여기서 information은 쓸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의 형태로 사용되었고, 단수 동사 is가 표현되었죠. 자, 이번에는 all과 구체적인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l children like picture books. 모든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좋아한다. 이 문장에서 children은 특정한 어린이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뜻하죠. 이처럼 일반적인 명사는 all 다음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은 All of the children in my class are here. 내 수업에 있는 어린이들 모두가 여기에 있다. 이 문장에서 the children은 일반적인 어린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업에 있는 어린이들을 뜻하니까 구체적인 어린이들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all of the children은 구체적인 어린이들 범위 중에서 모두를 뜻하니까 all과 the children 사이에 of를 붙여야겠죠. 이와 같이 all이 구체적인 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all 다음에 of를 붙여야 합니다. 보통 구체적인 명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데요. 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all of 다음에 this, that, these, those, 소유격, 예를 들어서 my, John's, 이와 같은 단어들을 명사 앞에 붙이면은 그 명사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all of these students are here. 여기서 these students는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의미하니까 구체적인 명사가 되겠죠. All of my students are here. 여기서도 my students는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나의 학생들을 의미하니까 이건 역시 구체적인 명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는데요. All of students went to school.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요. students가 구체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을 나타내니까 all 다음에 of를 붙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문장은 of를 없애고 all students went to school 이와 같이 바꿔야겠죠. All of the students went to school. 이 문장은 앞에서 본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all of the students의 of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all the students went to school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ll of the information is true. 모든 정보는 진실이다. 여기서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 명사가 되기 때문에 동사 is가 사용되었죠. 자, 다음은 every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every와 all은 둘 다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Every student has a schedule. 모든 학생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all of the students have a schedule과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런데 every는 비록 복수의 의미를 지니지만은 항상 쓸 수 있는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앞에서 all은 셀 수 있는 복수 명사 그리고 복수 동사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all과 every가 서로 다른 부분이죠. Every member has a book. 이 문장에서 단어 멤버가 단수 형태 그리고 동사 has가 단수 형태로 사용됐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every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단수 형태 혹은 복수 형태 모두가 가능하죠. We play soccer every week. every week는 매주라는 의미로 단수 형태의 week가 사용되었죠. A bus arrives every 10 minutes at the bus stop. 버스는 매 10분마다 정류장에 도착한다. 여기서 10분은 복수이니까 every 다음에 minutes를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죠. each의 의미는 every 의미와 비슷한데요. each의 의미는 각각입니다. 그런데 each와 every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each는 전체 여러 개 중에서 각각이라는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데 Each student has a schedule. 각각의 학생들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Mary has a schedule, James has a schedule 이와 같이 메리와 제임스들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에 every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여러 개 중에서 각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뜻할 때 이때 사용되는데 Every student has a schedule. 모든 학생들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 다 있으면은 All of the students have a schedule처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each와 every는 모든이라는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each는 여러 개 중에서 각각의 멤버들을 나타내지만은 각각의 멤버들이 모이면은 전체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each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Each student needs to finish the homework. 각각의 학생들은 그 숙제를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장에서 student는 단수 형태 그리고 동사 need가 단수 형태로 표현이 되었죠. each가 구체적인 명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each가 아니라 each of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사가 비록 복수형일지라도 each of 다음에 사용되면은 동사는 반드시 단수 형태여야 됩니다. Each of the books is useful for students. 여기서 the books가 구체적인 명사가 되고 단수 동사 is가 사용되었죠. 같은 내용으로 다른 표현법이 있는데요. each 대신에 each one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Each one of the books is useful for students. 자, 오늘은 all, every, each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해석상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할 때도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아봤죠. 자, 오늘은 관사, 어와 on, 더, 이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명사의 내용을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한 개의 영상으로 편집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